검색해서 뜰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왜냐면 검색해서 뜰 일도 아니었고 잘 해결될 일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뭐 그 의원실 내에서 트러블이 있었겠죠. 근데 왜 그랬냐면 야, 이거 정말 드디어 당사자에게 왜 그랬는지. 저희 당원들이 뭐 이따가 정의당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당원들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당대표도 오면은 정말 막 다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격이 없어요. 그 문화에서 되게 오래 있었고 저는 그 문화가 좀 익숙하죠. 그러면은 네, 원래.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면 심상정 의원님이 와도 상정씨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른이니까. 근데 오시면은 먼저 이렇게 항상 당원들에게 항상 인사하시고. 어쨌든 당원들 간에 이렇게 좀 약간 정의당은 그죠? 당원들 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실 가면서 그런 걸 기대하고 갔고 또 얘기를 듣기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또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말 그때 이제 그 여자 비서를 원하는데 못 뽑고 있다. 그래서 그럼 진짜 필요하면 말을 해라. 나도 지금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쪽 어린이집 원장님도 막 이거 수업 와달라. 뭐 저기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정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이번 주 안에 말을 해줘야 내가 이거를 정리하던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무석한테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유효정 의원실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합류를 하면서 정말 그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원래 정치 아시지만 다들 정치에 그런 꿈이 있었고 여기 이런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제 다른 데랑 이제 연결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는데 좀 그게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 사업장이 되게 좋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바로 초등학교 앞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자리인데 하여튼 거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뭐 한 2년 정도 사실 일할 생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그때는 이제 저를 지역 후보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2년만 있다가 와라. 왜냐면 국회에 가서 어쨌든 돌아가는 거 보면 경험도 되고 또 저도 정치적인 소양도 쌓일 거고 뭐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보면은 그 정의당에서 계속 부위원장을 많이 했어요. 뭐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뭐 지역위도 부위원장. 그러니까 저 부위원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타이틀 갖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막 할 사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러면 뭐 부위원장 괜찮아 그냥 아무거나 넣어줘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제 직 없어도 돼 이러면서 그래서 부위원장을 많이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의원실에 들어갔죠. 이제 우리는 평등한 분위기와 이런 걸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좀 그랬어요.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평등했어요? 네, 한두 달 정도 정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민주적이고.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몇몇 사람의 목소리에 좌우되고, 이제 더 연장자이시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막 경직돼 있는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된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이후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의원실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었고, 적어도 장례식은 끝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적어도 이 문장은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근데 좀 그때 당황스러웠던 거는 박원순 시장 팬이래요, 뭐 이러면서 약간 조롱하는 이야기처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의당에서 이제 그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네, 그쵸. 그래서 저는 뭐 팬이라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을 당연히 존경하긴 했으니까 그 행보들이 잘 하셨고 뭐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본인들과는 좀 색깔이나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데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의견도 막 되게 열심히 내고 맨날 그랬죠. 이제 저 그랬더니만 이제 이제 정 맞는다고 튀어나오면 이게 정 맞는다고. 원한들이 정 네, 맞는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이제 마자경 대표님도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좀 튀는 사람, 뭔가 좀 잘하고 뭔가 될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저기가 게 없어서 없지 그래요. 않아요. 개파나 뭐
그런 게 없어서 네,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는 류호정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좋아했다고요? 그런 그때는 뭐 그런 행보가 또 그럴 수 없을 있죠. 때였어요. 어쨌든 뭐 그때 같은 초기에는. 당의 또 국회의원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면서 솔직히 그 면직 사태 이후로 노동문제에 대해서 막 말하기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가라. 앞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거냐. 이래서 해결하길 원했던 건데 사실 잘 해결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좀 껄끄럽고 힘들고 이래서 저 정말 우리 애들 얼굴을 한 몇 달 동안 못 봤거든요. 왜냐면 새벽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고 막 새벽 2시, 3시 들어오고 2-3시간 자고 나가고 막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만두란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무실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처음엔 제안했거든요. 근데 나 지역 사무실 안 간다. 그러면 또 만날 거 아니냐.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잘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김종철 대표께서 중간에서 이제 이거 해결해라라고 하고 그래서 잘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 김종철 대표께서도 사건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가시면서 그때 이제 지역 당원들이 이제 갑자기 공분에 휩싸이면서 이제 글을 올리고 이러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결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이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다리고 뭐 언젠가 사과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보도를 보면은 이제 막 90도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노동본부장님의 중재하에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꺾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가 죄송합니까 질문을 했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죄송한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게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사과의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자기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한 비서분이 그런 자기들이 좀 쪽팔린 해고사유서니까 해고사유서도 제가 써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해고사유서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이거 미리 통보해야 되지 않냐. 한 달 전에 그런 것도 안 지키냐. 다 그런 게 있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노무사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노동법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노동법 공부를 조금 했고 그래서 뭐 얕은 지식이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해고 통보서를 써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 해고 통보서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다른 당원분이랑 보시고서는 이거는 보통 사측에서 부당해고할 때 쓰는 너무 전형적인 논리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말고 다른 사유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진짜 사유가 뭐냐, 해고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본인들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파기하기로 하고 저한테 비밀 유지 각서도 막 쓰게 했었어요. 근데 저 비밀 유지 각서 안 쓴다. 왜냐면 어차피 말 안 할 건데 정말 그 말 안 하려고 했고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친한 사람한테는 힘들면 토로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상의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막 공론화 시키고 먼저 한 게 아닌데 사실은 당규위에서 제가 당직 박탈을 당하고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나도 똑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먼저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비서가 이제 저희가 파기하기로 했던 그 해고 사유서를 공론화시키고 그냥 줘버렸죠.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때 정말 기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 받고 인터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류호정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만 하나 딱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어떤 좀 갑질 논란이 있는 거를 제가 한두 개 보내긴 했습니다. 그때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또 정의당에서 굉장히 힘든 행보 그래도 네, 끝까지 힘들었죠. 지키셨는데 당을 제가 SNS를 좀 봤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SNS를 봤는데 세 번째 권력
왜 이렇게 비판을 계속 하시는 건지 이거 또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류호정이 싫어서 비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럴까봐 뭡니까? 정말 네? 조심했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개인적인 사감으로 그런 걸로 비칠까봐 세 번째 권력하고 무슨 원한이 적길래 아니,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사감은 해주세요, 없습니다. 정말로 사감이 없고 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노동자 대회 한마당 뭐 이런 거 할 때도 류정원 만났을 때 그때 잘 지냈냐 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 뭐, 받아줘요? 떨떠름하게 뭐냐 하시더라고요. 아예 정치한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속이 좁습니까? 류호정은. 어리잖아요. 네. 어린 건 아니고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네, 나이도 몰라요 저는 그분. 그것보다는 이제 사회 경험이, 그러니까 의원실에 있는 분들 다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긴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노무사님이 이런 분들 제외하면은 사회 경험이 전무한 분들이었고, 사회생활이라든지, 네, 뭐 노동도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정무석이 저한테 어느 날 막 화내면서 당신이 막 그렇게 사회 경험이 많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이런 얘기는 왜 하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고 통보 받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뭐 소위 말하면 뭐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진짜로 경험이 많긴 진짜 많아요. 이게 10손가락 안에 제 직업을 다 못 넣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었고, 뭐 그냥 막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서도 일했었고, 그다음에 뭐 영어 교사도 했고, 그다음에 협회 뭐 간사도 했고, 또 뭐 했죠? 뭐 라이더는 뭐 한 거지만 뭐 그거 외에도 진짜 직업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직한 걸 쭉 쓰면은 뭐 플러스는 아니죠. 지금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 빼거든요.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몇 개만 쓰고 이러는데, 사실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문득 딱 든 네. 생각이 있어요. 제목을, 어쨌든 김영미 특집 아니겠습니까? 류호정이 해고한 비서 김영미 특집 어때요? 뭐 편하실 대로. 아니 지금 표정이 지금 표정이 지금 떨떠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래요. 그때 기자회견 때 더워갖고. 네, 표정이 떨떠름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네. 그 기자회견 때 해고자 타이틀을 얻으려고 그런 거다. 이게 저는 제일 황당했어. 아니 왜 해고자 타이틀이 뭐가 좋지? 저는 능력 있는 타이틀이 좋거든요. 한 그럼 번도 그 면접 볼 때 막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막 다 가서 열심히 잘 일했는데 뭐 도대체 해고자 타이틀이 왜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저는 이제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럼 이걸로 안 할게요. 제가. 아니 해도 됩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표정이 지금 아니, 뭐 류호정이 조회수가 해고한 올라간다며. 비서, 류호정 그러니까- 해고한 비서 김영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거기 알고리즘이나 이 검색이나 어떤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비서 면접 사건이나 해고 이런 거에 막 연관돼서 나오는 게 솔직히 안 좋죠. 저는 당연히 이걸 안 능력 할게요, 있는 그러면. 사람으로 네. 하고 싶은데.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아니 하세요. 이제 조회수로. 근데 이게 왜냐하면 안 하신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김영미 하면 네. 어차피 뜨게 돼 있어. 이미 뜨기 때문에 어차피 뭐.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이게 김영미가 사감으로 류호정 이렇게 한다, 세 번째 권력 저격한다 그건 이럴까봐 아니고. 네 정말 조심스럽고 네. 저는 어쨌든 그건 아니고. 네, 그럼요. 그리고 이거를 연서명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아주 센 말투로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서 당원분들이 이제 여러 명의 의견들을 막 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막 쓰고, 그래서 보면은 연서명이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서론이나 이런 거는 제 글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다 조합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이제 제 이름도 앞세우지도 않고 제가 안 나서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나서서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네네네 그쵸. 약간 그래서 이제 네, 주도적으로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세 번째 주도도 권력을 안 지금 돼. 비판하는 그런 그렇게 주도자.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말 세 또 번째 어쩌다 권력을 보니 비판하는 됐습니다. 주도자, 주모자. 주모자가 되었네요. 네. 지금 류호정의 마수, 그죠? 네, 류호정 마제강에 맞서하겠습니다. 류호정 마제강에 맞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또 김영미야 지금 또 나를 지금 이렇게 지긋지긋할 지금 거예요. 지금. 네, 지긋지긋할 또 거예요. 지금 김영미가 근데, 또 근데 사람들 저도 안 지금 엮이고 이렇게, 싶거든요. 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지금 이거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저도
안 엮이고 싶어. 근데 어쨌든 이제 세 번째 권력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세 번째 권력이 일단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네,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이 다르다. 너무 다릅니다. 저희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의 슬로건이. 근데 약간 중도를 좀 지향하는 그죠? 세 번째 아, 권력이 그러면서 정의당 당원들을 좀 중도 이렇게 네, 사실 중도라는 게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애매하죠. 한국에서 특히 그렇고 중도라는 게 애매하긴 한데, 네, 중도를 표방하는 약간 우파 같기도 하지만, 네, 하여튼 거기서 하는 가치가 뭔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의 어쨌든 가치가 다르다. 네, 세 번째 권력이 말하는 것도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일관성이 있겠지만, 이 뭔가가 본인이 말했던 거, 예전에 그리고 본인이 말했던 거랑 다르고, 또 정의당의 가치와는 당연히 현저하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노동 중심적인가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 당을 안 나가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괘씸하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오늘 예, 지역위원장 그건 아니지, 방에서 참. 난리가 났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지금 3인당 창준이죠. 3인당 같은 경우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친한 분도 계시고 3인당 많이 응원을 하는데요. 3인당은 사회민주당. 그럼 거기는 천호동. 아예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민주당. 나가기 탈당을 하고 그렇게 한거 전에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이제 뭐 알긴 알았어도 막 우리 뭐 막 저격하고 신당 창당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들의 당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딱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려놓지 않고 지역위원장 방에서 계속 정의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지금 정의당이 이렇게 하락세를 걷는 원인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더 들었어야 된다고. 그런 걸 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정의당의 가치와 너무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의당이 잘못한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지역위원장님들이나 뭐 지도부나 비대위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너무 힘이 빠지죠. 너무 예의가 아니고, 그거는 좀 인간으로 갖춰야 될 예의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시고 우리 당원분이 굉장히 웃고 계십니다. 예.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웃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너무 표현이 가득해서. 지금 세 번째 권력하고 연관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근데 권력에 이미 넘어간 분 아닙니까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김용민 아닙니까? 유로정 세 다른- 번째 권력. 탈당하지 않고 지역위원장 방에서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당원들을 막 바른 길로 그 난파하는 배에서 막 이끌어내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예의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류호정 의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인이 뭔데 뭐 남의 집안 일에 뭐 내가 예, 어쨌든 뭐 예, 본인이 뭔데 정의당 당원들을 예? 네. 뭐 정의당 당원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지 알아서 어쨌든 세 번째 권력을 비판하는 이유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바와 좀 다른데 우선이 탈당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뭐 소위 이제 상부덕이 좀 어긋난다 그죠?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감정은 아닌 거고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그렇죠. 사적인 감정으로 굳이 그럴 이유는 네, 없죠. 네, 악수하면서 사실은 네.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생각 그죠. 안 서로 하는데. 뭐 그렇죠. 사실은 제 인생이 막 그렇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단편적인 거니까 어차피 한 면이 불과한 거죠. 자, 다음 질문. 그러면 현재 정의당은 어때요? 현재 정의당을 진단한다면 지역위원장이시니까 예, 뭐 칭찬을 하셔도 되고 민감한 질문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현재 정의당은